오늘 저희가 논의할 주제는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이른바 서학개미가 보유 주식을 팔고 그 자금으로 국내 증시에 복귀할 경우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이 정책을 두고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그야말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세제 혜택이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외면한 채 내놓은 그저 임시방편, 즉 조삼모사 정책에 그치게 될까요? 저는 이번 정책이 당면한 외환시장 불안과 또 자본 유출이라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은 물론이고요.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적인 조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관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세금 감면이라는 단기적 유인책에만 기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내국인 해외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그 비중이 30%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자본 유출이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불가피한 선택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아주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는 시장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달러 공급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건 환율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효과가 근데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자금이 그냥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닙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그러니까 RIA라는 특수 계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온전히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투자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추적 장치인 셈이죠.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침체된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의 백미는 정교한 설계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로 감면율에 차등을 뒀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막연한 관망 심리를 깨고 이왕 돌아올 거면 하루라도 빨리 와라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성을 깨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상당히 영리한 심리적 설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일리가 있습니다. 설계가 정교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정교한 설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서학개미를 돌아오게 할까? 이걸 묻고 있지만 진짜 질문은 투자자들은 애초에 왜 서학개미가 되었는가여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그 질문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세금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 그리고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이게 핵심이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말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누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너무나 인색하잖아요. 심지어 LG화학이 알짜 사업부인 LG에너지솔루션을 따로 떼어 상장시킨 사례처럼 물적 분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만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이건 본말이 전도된 접근입니다. 투자자들의 심정은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입니다. 수익이 나야 세금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22%의 양도세를 내더라도 연 20에서 30%씩 성장하는 시장에 머무르겠다는 그 합리적인 선택을 정부는 마치 애국심이 부족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너무 좁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죠. 하지만 이 정책은 그것과 별개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은 단독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발표한 외환 안정 종합 대책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한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렇게 외화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여러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새로운 내용입니까? 대부분 과거에 나왔던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면서 재포장한 수준에 그치지 않나요? 시장은 그런 포장지에 속을 만큼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그널링 효과는 단순히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투기적인 외환 수요를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구두 개입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적다고 비판하지만 저는 오히려 거액 자산가 몇몇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현실적인 설계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펀더멘탈을 따라 움직입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금리, 무역수지,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의 복합적인 결과물이에요. 하루 외환 거래량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 일부가 돌아온다고 해서 고환율이라는 이 추세를 꺾는 건 솔직히 말해서 가랑비로 태풍을 막으려는 격입니다. 구두 개입 효과요? 하루 이틀은 먹힐지 몰라도 결국 시장은 제갈길을 갈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입니다.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년간 국내 주식에 자금이 묶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5천만 원 투자해서 양도세 22%, 즉 최대 1,100만 원을 아끼자고 하다가 그 사이에 미국 증시가 20% 더 오르면 놓치는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투자자들은 이 계산을 아주 냉정하게 할 겁니다. 결국 혜택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책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라도 자금이 돌아와서 환율 변동성을 줄여준다면 그 자체로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과도한 해외 주식 마케팅에 제동을 건 상황과 맞물려 보면 이 정책의 의도가 순수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길을 은근슬쩍 막고 다른 쪽에서는 돌아오면 상을 주겠다고 하니 이건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기보다 인위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금을 가두려는 시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시는군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외환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박탈감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지점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환율 급등이라는 더 큰 불을 먼저 꺼야 할 때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해서 환율이 안정되고 국내 증시가 활성화된다면 그 혜택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결국 수년간 묵묵히 국내 시장을 지켜온 기존 동학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년간 낮은 수익률과 물적 분할 같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감내하며 우리 시장을 지켜온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떠났던 이들에게만 돌아오며 상을 주겠다고 하는 건 이건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 때 내 자산을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애국심에만 호소하더니 이제 와서는 집 나갔다 돌아온 사람에게만 떡을 주느냐는 극심한 반발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신뢰를 정부 스스로 깎아먹는 조치입니다. 단기적인 형평성 논란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정책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외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여 1년간 투자라는 명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센티브로 봐야죠.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의무 투자 기간은 단순히 자금을 묶어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국내 우량 기업들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시장 체질 개선책을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되는 거고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낡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1년 동안 이런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도 예전 같지 않네? 투자할 만한데? 라고 느끼게 된다면 1년이 지나도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일단 국내로 복귀한 자금은 투자 관성이 하는 것이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기회의 창이 아니라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후에도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호에만 그치고 수익률이 여전히 부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혜택을 본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련 없이 다시 해외로 유출될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쇼핑을 위한 단기 자금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시도는 하는 이만 못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단기 부양책에 정부가 반복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땜질 처방을 남발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더 어렵고 본질적인 과제를 회피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전락해서 시장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해치게 될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다음엔 어떤 카드를 내밀어도 시장이 믿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의 논의는 결국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편의성과 시장의 장기적인 신뢰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